준비해라. 자, 3번 이렇게 풀기하면 될 것 같아요. 3번. 3대 원자 모형. 선생님이 이 2단원 첫 수업할 때 모형을 갖다 처음 시간에 그려줬단 말이야.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비탈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비탈 모형 알겠지?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오비탈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거다. 자, 그러면 왜 현대 원자 모형으로 갔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보호의 원자 모형의 한계점이 나왔어요. 이 보호의 원자 모형 한계점이 나오다 보니까 현대로 넘어갔겠지, 맞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보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자는 정해진 원궤도 여기를 갖다 돈다 그랬어. 그래서 이 정해진 원궤도는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했고, 맞지? 걔들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 에너지 준이라 얘기했고, 그 에너지 준위를 주양자수로 얘기했었다 그랬지? 그래서 보호가 저 원궤도 저거를 전자 껍질, 주양자수, 에너지 준위 그렇게 우리가 표현했는데, 이 보호가 등장하게 된 이유도 수소의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했잖아요, 맞지? 근데 수소 하나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전자 두 개 이상, 이 전자 두 개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 두 개 이상이면 헬륨부터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이 헬륨부터 보면 얘들이 스펙트럼이 분리가 돼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수소 같은 경우에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게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걸 설명했잖아, 맞지? 근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다른 원소들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 현대로 오면서 과학기기가 발달될 거 아니야, 맞지? 과학기기가 발달돼서 이 선을 갖다 이제 확대해서 봤거든요. 확대해서 보니까 어떤 놈은 선이 두 개고 어떤 놈은 선이 세 개예요,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랬지.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뭐가 등장하냐면 양자역학이 등장합니다. 양자역학. 그래서 양자역학은 나중에 과학적으로 전공하면 대학교 한 4학년 때쯤 배우는 게 양자역학인데 이게 등장하게 된다. 그럼 양자역학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하이젠베르크. 하이젠베르크가 뭐를 갖다가 얘기를 하냐면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원리, 불확정성 원리 여기 나와요. 불확정성 원리를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전자를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자를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이건 풀이하지 마라. 우리가 전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여기 전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이 껍질에만 전자가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자는요, 요 전자는 분명히 여기 어디에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얘도 여기에서는 발견되고 중간에 발견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설명으로. 근데 불확정성 원리가 뭐냐면 전자를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다는 것은 이 전자에서 우리한테 뭐가 와야 돼요? 빛이 와야 돼요, 맞지? 빛이. 그러면 봐라, 이쪽으로 해서 그렇지 왔네? 늦게 온데 가서. 자, 그러면 봐라, 빛이 반사돼서 와야 되는데 이 빛은 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광원에서 빛이 이렇게 오겠지, 맞지? 그럼 광원에서 빛이 와서 얘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 빛이 이제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충돌이 일어날 때 보면요, 빛 하나가 가지는 에너지 있습니다. 너희들 빛 하나가 가지는 에너지 E 값이 얼마라 그랬지? 빛 하나가 가지는 에너지가
얼마를 그랬습니까? HF. 이거는 남자분의 HC. 이거 우리 노트 필기한 적 없나? 있습니다. 근데 외워야 됩니다. 알겠지요? 공부하세요. 너희들 복습하세요. 이게 완전히 깨차고 있어야 돼요. 깨차고 있어야 너희들이 등급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받습니다. 너희들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무조건 파야 돼요. 무조건. 공부 안 하고 중학교 때처럼 가다가는 이제 교과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날립니다. 내가 예전에도 한 번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칠판 전체가 다 써야 되니까 한 문제 푸는데 그럼 그걸 갖다가 너희가 그냥 눈으로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그걸 풀 수 있겠니? 못 푼다. 그래서 교과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본인 걸로 다 해석을 해놔야 돼요. 진짜다. 화학이 어렵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지금 일반 문제에 있지만 너희들 자사고 같은 친구들이 예전에는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중학교 3학년 때 갈 때는 선생님 어디 갈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오면 선생님 한의대라도 가야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인서울이라도 가야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재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교과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걔네들도 중학교 때 좀 똑똑하다 하는 애들도 갔는데 고등학교를 겪어보니까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때그때 다 해결하세요. 당일날 밤을 새서라도 다 해결해야 된다. 할 게 있으면 그걸 남겨놓고 가버리면 그럼 나중에 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공부를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라는 건요 하면 할수록 할 게 너무 많아서 자문이 안 오고요 안 하면 안 할수록 할 게 없는 게 공부입니다. 진짜 공부할 거 없습니다. 안 하면. 근데 하면요 진짜 많은 게 공부예요. 그렇죠? 자, 다시 광자 한 개가 가지는 에너지가 이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 전자하고 충돌하면서 얘는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럼 에너지를 가지면 원래 얘는 자유전자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를 가졌는데 에너지를 더 받으면서 얘는 이쪽으로 이동해버려요. 그럼 말해 충돌하면서 전자는 여기 가 있을 거고 그때 요 빛은 우리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눈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여기에 전자가 있다 하지만 실제 전자는 여기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까 불확정성 원리가 직접적으로 전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자를 볼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현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로만 얘기하자. 직접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확률로만 얘기하자. 그래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 오비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비탈. 그래서 오비탈이 뭐야? 그러면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 그걸 갖다 우리는 오비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교과에는 그림이 없지만 이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y축이 전자 존재 확률이고 그 다음에 가로축이 보면 거리입니다. 거리.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중심에 누가 있을 거냐면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원자 핵에서 떨어진 거리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러면 원자 핵에는 전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전자는 원자 핵의 인력을 받기 때문에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데 제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게 오비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갖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 오비탈을 갖다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처음에는요 과학자들이 전밀도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밀도. 그래서 전밀도 그림이 뭐야? 그러면 x축,
Y축, G축 이렇게 공간상에서 말 그대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점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 점을 갖다가 제일 많이 표현하고 원자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점을 갖다가 적게 그려야 되는 이런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점밀도 그림을 그리니까 안 좋은 점이 있더라 이 말이야. 뭐가 안 좋냐면 이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또 학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점 한 개 있지. 점 한 개 요거. 점 한 개 이거. 이 점 한 개를 갖다가 뭐로 생각하냐면 전자 한 개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 점은요. 그 지역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있다는 걸 갖다가 찍은 거지. 전자 한 개를 찍은 게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게 조금 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경계면 그림으로 그리자. 경계면. 그렇게 해가지고요. X축, Y축, G축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경계면. 그래서 경계면 그림을 그리면서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우리가 그렸던 이 경계면 안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90%다. 만약 90%가 있고 경계면 밖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10%의 전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현대 원자 모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모형의 한계 설명을 하면서 양자역학이 등장하게 된 계기를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론적 배경만 얘기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오비탈이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인데 그걸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이 경계면 그림을 그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경계면 그림에 경계 안에 90%가 작용하고 나머지 10% 전자는 바깥에 있을 건데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요거는 쉽잖아. 요거는 쉽고 그 다음에 저기서 우리가 좀 깊이 공부해야 될 거는 불확정성 원리인데 이 불확정성 원리는 쌤이 대학 갔을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요까지 책을 읽고 오늘 시간에 너희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게 배우는데 그게 바로 양자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은요 양자수 하나만 배워서 집에 가서 억수로 복습을 하고 예전에 처음에 양자수 나왔을 때 수능에 양자수 단독적으로 한 문제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봐봐. 양자수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83쪽부터 84쪽 한 장만 딱 공부하면 수능에서 한 문제를 맞췄단 말이야. 그러면 엄청나게 중요한 단원이 있지, 맞지? 수능은 3년 범위인데 이 3년 범위에서 한 장만 공부하면 한 문제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억수로 중요한 단원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아까 여기까지 배웠던 거 책 잠깐 읽고 양자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치? 자, 책 좀 보자. 자, B 현대 원자 모형 이래가지고 자 1번에 보호 원자 모형과 현대 원자 모형 그래서 자 1번에 자 보호 원자 모형에 한 개 동그라미 한번 쳐봐. 한 개 동그라미 쳐서 뒤쪽으로 좀 읽어볼게. 보호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나 그 뒤로 줄쳐 전자 2개 이상인 원자 그거 뒤에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거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 2개 이상은 그 선이 하나 나왔던 게 나중에 분리되는 게 보였거든요. 그 분리되는 걸 갖다가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현대 원자 모형이 나옵니다. 자, 뒤쪽으로 읽어보면 전자는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함께 가지며 뒤에 줄쳐라.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그 밑에다가 불확정성 원리라고 적어놔라. 나중에 혹시라도 생각이 나게. 이 운동량과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쪽에 특정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로 나타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는 오비탈이다. 그래서 그 밑에 2번 현대 원자 모형과 오비탈 그래서 가로 1번에 오비탈 줄쳐 오비탈. 자, 중간점에 줄치세요. 전자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분포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가로 2번에 오비탈을 나타내는 방법 그래서 전밀도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경계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밀도 그림은 별로 필요 없고 경계면 그림 선생님 잠깐만 읽어보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자 출처가 90% 경계면 안에 그 다음 10%는 경계면 밖에 그렇게 있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가로 3번 오비탈의 결정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원자 내에 있는 전자의 상태를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 이렇게 네 가지 양자수로 나타낸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 밑에 3번 양자수입니다. 양자수 완결 교체라. 그래서 양자수 하나만으로도 단독적으로 모의고사든 출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필기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로 3번 요래 가지고 양자수를 갖다 우리가 배울 거다. 알겠지?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양자수는 꼭 복습해서 암기하세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알겠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일단 타이틀부터 외워야 되니까 선생님 타이틀부터 적어줄게. 양자수의 종류에는요. 첫 번째 주양자수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양자수는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첫 번째 것을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갔을 때 K, L, M, N 이랬지만 안쪽부터 주양자수 1, 주양자수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긴다 그래서 알겠지? 주양자수 이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위양자수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 그 다음에 스핀양자수. 선생님 시간 1분 30초 줄 테니까 타이틀을 외워요. 양자수는 4개 있습니다.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 타이틀을 외우세요. 이걸 가지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주양자수부터 갑니다. 첫 번째로 주양자수. 그래서 이 주양자수를 갖다가 우리 스몰 n으로 표현한다는 거 앞에서 배웠고, 그럼 너희들 주양자수 그러면 떠올려야 될 단어가 뭐예요? 떠올려야 될 단어가 전자 껍질이다. 그 다음에 에너지 준이다. 이게 떠올라야 될 맞죠?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이다. 에너지 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양자수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n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껍질이 있습니다. 1, 두 번째 껍질 2, 3,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주양자수가 가냐면 무한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이런 식으로 막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지 맞지? 그래갖고 막 무한대, n 이꼴 무한대 이렇게 썼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주양자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이게 주양자수 내용 다예요. 주양자수 너무 쉽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알아둬야 될 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준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커진다 그랬지 맞지? 숫자가 클수록 에너지 준이 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오비탈을 배울 거기 때문에 오비탈의 크기도 커요. 오비탈 크기도 큽니다. 에너지 준이가 클수록 주양자수가 클수록 우리 오비탈의 크기도 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양자수 끝. 그럼 우리가 4개 중에 1개는 끝났지? 쉽다. 그 다음 두 번째 방위양자수. 방위양자수. 그래서 방위양자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L로 표현합니다. L. 알겠지? 방위양자수는 L. 그 다음에 옛날 과거의 책에는 요거를 부양자수 이렇게 되겠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우리 완자책에는 방위양자수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다 보면 부양자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는 방위양자수구나 그렇게 풀면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방위양자수를 갖다 L로 표현을 하는데 그럼 방위양자수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 얘가 뭐냐면 오비탈의 모양입니다. 방위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입니다. 그럼
오비탈의 모양을 갖다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쓸 거냐면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SPDF 모양에 따라서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방위양자수를 갖다 표현할 때 L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0, 1, 2 쭉쭉 가서 n-1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n-1을 표현한다는 것은 n이 주양자수잖아, 맞지? 그럼 우리가 주양자수를 알면 방위양자수를 알 수 있는 거야. 다시 주양자수가 1이면 방위양자수는 얼마야? 0입니다. 주양자수가 2면 방위양자수는 1이지. 근데 요거는 0, 1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요. 0, 1.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n-1 이하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방위양자수를 갖다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그 이하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보면 자 우리가 주양자수입니다. 그러면 주양자수가 뭐야? 그러면 전자껍질이고 에너지 준이고 그래 얘기했었지, 맞지? 그래서 주양자수가 1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K껍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껍질. 주양자수가 2입니다. 그러면 L. 주양자수가 3입니다. 그러면 M껍질. 요거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주양자수는 이렇게 공부해놓으면 끝난다 그랬지, 맞지? 근데 이제 우리가 방위양자수를 갖다가 방금 전에 배웠단 말이야. 그럼 방위양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n-1로 계산한단 말이야. 그러면 n-1 하니까 0이지, 맞지? 얘 0.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n-1을 하니까 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 이하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0도 가지고 1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면 2가 나오잖아, 맞지? 2가 나오니까 그 이하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0, 1, 2 이렇게 얘기해요. 0, 1, 2 여기 방위양자수의 값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이제 오비탈의 모양을 알려줄 건데 잘 봐. 우리가요 0이면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0은요 S 오비탈을 의미해요. S 오비탈. 0이면 S 오비탈을 의미하는 거다. 그럼 얘 또 0이지. 그러면 S 오비탈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1이지. 방위양자수 값이 1이면 P 오비탈을 의미하는 겁니다. P 오비탈. 그 다음에 얘 0이지. S 오비탈. 그 다음에 얘 1이지. P 오비탈. 그 다음에 얘 2지. D 오비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SPDF 모양에 따라서 SPDF 오비탈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명칭할 때 S 오비탈이다. 그럼 너 방위양자수 0이야. P 오비탈이다. 너 방위양자수 1이야. 얘는 2다. 그런 식으로 지칭을 한 겁니다.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S, S, S 얘가 어디에 있는 S인지 모르잖아.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인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인지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주양자수를 써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은 1S라고 쓸 거고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 2S라고 쓸 겁니다. 그 다음 P도 앞에다가 2P라고 쓸 거예요. 두 번째 껍질에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야는 세 번째 kop질에 있는 S 오비탈이라고 해서 앞에 3을 쓸 거고 얘 세 번째 껍질에 있는 P 오비탈, 얘 세 번째 껍질에 있는 D 오비탈. 그래서 앞에 주양자수를 써서 표현을 해줄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비탈의 모양을 이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 SPD 이것만 얘기했는데, 자, 오비탈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 오비탈의 종류는 뭐에 따라 나누냐면 모양에 따라서 나눕니다.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외워야 될 거는 선생님 외워야 될 거니까 파란색으로 쓸게. 첫 번째 거는 S 오비탈 타는 게 있어요. S 오비탈은. 그래서 이 S 오비탈은요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 구멍입니다. 구멍.
그림으로 그리면 아까 x, y, z 좌표 잡고 경계면 그림으로 그린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경계면 그림 그릴 때 우리가 요런 식으로 구형으로 그리면 이게 S 오브타입니다. 그러면 요게 만약에 선생님 1S라고 얘기를 한다면 2S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아까 여기 요를 얘기했다. 1보다는 2가 오비타를 크기가 더 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는 조금 더 크게 그려야 돼요. 구형으로. 그래서 요게 지금 2S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1S, 2S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X축, Y축, Z축이라 그러면 얘들은 거리만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이 구형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아무 때나 다 존재한다고 봐도 돼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일단 구형이면 방향성이 없다고 해야 됩니다. 거리만 같으면 어느 지점이나 확률이 똑같게 나타납니다. 알겠지? 자, 그게 S 오비탈의 특징이고 그 다음 S 오비탈에서 외워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일단 모든 전자 껍질에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도 S 오비탈이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다 있습니다. S 오비탈은. 그 다음에 또 외워야 될 게 이 오비탈을 갖다가 우리는 상자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공간. 다시 얘기해서 공간을 상자로 그릴 건데 이 S 오비탈은요. 상자가 한 개 있다는 거 알아둬야 돼요. 상자가 한 개 있으면 전자는 몇 개까지 최대 들어갈 수 있냐면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전자 2개.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S 오비탈을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립니다. S 오비탈. 이게 S 오비탈입니다. 근데 한 개의 상자가 있으면 그 안에 전자는 2개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희들 중학교 다닐 때 혹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다 그랬지? 아,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가지요? 첫 번째 껍질은 2개까지 들어가지 맞지? 2개까지 들어가는 이유가 첫 번째 껍질에는 S 오비탈밖에 없어요. 아까 첫 번째 껍질에는 1S 오비탈 이거밖에 없다. 그럼 S 오비탈인 상자 하나 있잖아 맞지? 그럼 거기에 최대 전자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았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 오비탈이 P 오비탈. 그래서 P 오비탈은 모양이 무슨 모양이야? 그러면 R형 모양이라 그래야 돼요. R형. 그래서 R형 모양이면 우리가 경계면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X, Y, Z 이렇게 잡으면요. X축 방향으로 R형 모양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있다면 이렇게 R형 모양으로 그리고 Z축이면 이렇게 우리가 R형 모양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 있으면 PX가 쓸 거고 Y축에 있으면 PY 쓸 거고 Z축에 있으면 PZ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X축인지 Y축인지 P축인지 이게 따라서 다릅니다. 알겠지? 그래서 R형 모양이면 방향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방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P 오비탈은요. L 껍질. 우리 L 껍질이면 주양자수 2다 맞지? 그래서 L 껍질부터 존재합니다. L 껍질부터 존재. 잠깐만요. 이게 조금 급한 게 있어요.
어제부로 선생님 차가 죽었거든 이제. 그래서 계속 뭐 이제 회차 처리하는 부분에서 뭐 소리 좀 달라져가지고. 근데 내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 선생님은 15일이었거든. 근데 19일인가 22일인가. 그래서 혹시 저기 아산로 아나? 혹시 봤나 TV에서? 아산로에 아산로라고 우리 울산 여기 동구 가는 길이 있거든. 동구 가는 길에 아이오닉 5가 어떤 남자가 아침에 5시 몇 분에 출근하다가 옆에를 박았거든. 이 차는 옆에를 박았는데 못 나왔어. 안에서 다 타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전기차. 그러니까 알아둬야 될 게 전기차는 있잖아. 화재가 나잖아. 순식간에 없거든. 그래서 이 탈출을 못해. 그래서 선생님은 경기차였거든. 그래서 와, 내가 운이 좋았구나. 내가 전기차를 탔으니까 나도 그 안에서 다 타버렸겠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너무 아직은 내가 봐도 전기차는 타는 게 아니야. 전기차가 불이 안 꺼지지. 전기차 불 안 꺼진다. 화재 나면 걔는 그냥 물에 담가놔야 된다. 불 꺼질 때까지 물에 담가놔야 되고, 그러고 탈출할 시간이 없어. 바로 화재가 나면 차량 전체가 바로 연소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이 뭐 한문철 TV 쳤던 내가 잠깐 보니까 전기차 딱 부딪히죠. 그것도 카메라에 CCTV 보니까 박았거든. 바로 불나. 바로 불나는데 그게 운전자가 내리려 그러는데 뭐가 작동이 안 되냐면 벨트가 작동이 안 돼. 벨트가 풀리지가 않아. 그래갖고 그 사람이 막 나오려고 생쇼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옆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다리하고 계속 타고 있었지.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끄잡아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살긴 살았는데 그래도 화상은 다 당했단 말이야. 근데 울산에 여기 있던 사람은 주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그 사람 같이 타버렸어. 그럼 뭐 어떻게 되겠니? 그 사람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뭐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 전부터 CCTV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겠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 계속 보고 있다가 저 차가 어떻게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고 경찰은 그것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만약 집에 가족이 있으면 가족은 무슨 일이 저 아빠가 일어났는지 모르잖아. 맞죠?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아빠가 안 와. 내일도 보니까 우리 아빠가 안 와. 그럼 뭐 해야 돼? 실종 신고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족이 경찰한테 실종 신고를 하고, 그래서 경찰은 이제 그 CCTV에 있는 걸 다 확보한 상태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한테 이제 CCTV를 좀 확대하면서 촬영하고 남바가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그 사람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무섭더라. 전기차는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지금 선생님 수업할 때는 뭐냐? 피오비탈을 수업했는데, 피오비탈은 일단 모양이 아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래 모양이면 방향성이 있다. 구형이면 방향성이 없다.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방향성이 보면 세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X, Y, Z. 근데, 이 피오비탈이라는 놈은 두 번째 껍질부터 나타납니다. 첫 번째 껍질에는 피오비탈이 없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서, 얘가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자, 세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방향성이 PX, PY, PZ 이렇게 갈게요. 근데 지금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이 뒤에 보면 에너지 준위를 배우거든요. 에너지 준위 지금 현재상 얘들 의미도 모르지. 여기 는 좀 있잖아. 지금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의미도 모른다. 다 배우면 아는데 일단 PX, PY, PZ 얘들은 에너지는 같습니다. 알았죠? 방향만 틀린 거지. 알겠지? 자, 그렇게 하나 알아놓고 그 다음에 야는요 공간이 몇 개가 있냐면 공간이 3개 있습니다. 3개. 그래서 공간이 3개 있다면 전자는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니? 공간이 3개 있으면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가니?
전자 6개까지 들어가지. 쌤이 아까 공간 하나 있으면 전자 몇 개 들어간다? 2개 들어간다. 그럼 얘는 공간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P 오비탈은. 그렇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공간이 3개 있으면 전자 몇 개? 6개. 각 상자마다 최대 2개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6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세 번째 d 오비탈입니다. d 오비탈. 쌤 요 까만색으로 적는 이유는 우리는 p 오비탈까지 거의 건든다. d 오비탈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d 오비탈에서 외워야 될 건 뭐예요? 그러면 일단 세 번째 껍질 m 껍질. m 껍질이면 n 이꼴 3이지. 여기부터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니까 두 번째 껍질까지는 d 오비탈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껍질부터 d 오비탈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맞지? 그렇게 우리가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얘 우리는 공간이 몇 개 있냐면 5개 있습니다. 공간이 5개 있습니다. 공간 5개 있으면 전자 몇 개까지 차겠니? 10개지 맞지? 한 방에 2개씩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d 오비탈은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거는요 복잡해서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모양은 나중에 일반 화학책 보면 그림 그려져 있을 겁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F 오비탈. 이 오비탈 F 오비탈은요 모양이 더 복잡해요.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모양은 알겠지? 자, 야가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뭡니까? 그러면 얘는 N 껍질부터 존재합니다. N 이꼴 4. 여기부터 존재한다. 얘는 공간이 몇 개 있냐면 7개 있습니다. 그럼 전자 14개. 그래서 상자가 어떻게 있냐면 1, 3, 5, 7. 알았지? 상자 오비탈의 개수가 1, 3, 5, 7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쌤 잠깐만 보자. 우리 첫 번째 껍질에 전자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지? 2개. 첫 번째 껍질에 최대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노? 8개. 여기 방 하나 있으니까 2개. 여기 방 3개 있으니까 6개. 합치면 6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가노? 우리 중학교 다닐 때는 8개가 들었지만 근데 보면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가겠니? 이거 방 몇 개 있어? 방 한 개. 얘 방 몇 개 있어? 방 몇 개? 3개. 피오비탈 3개 있다 그랬잖아. 1, 3, 5, 7. 얘 몇 개 있는데? 그럼 방 몇 개 있는데? 그러면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가겠니? 18개. 그래서 세 번째 껍질에 원래는 18개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학교 다닐 때 8개까지 들어간다고 배우거든. 그거는 선생님 조금만 더 진행하면 다시 그거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봐라. 지금 우리가 양자수를 배웠는데 지금 딱 2개 배웠습니다.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주양자수는 내용이 쉽고 방위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S 오비탈 요거는 방위양자수는 0이에요. 그 다음 P 오비탈 방위양자수는 1입니다. 그 다음 얘는 2면 얘는 3이겠지 맞지? 자, 그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S 오비탈이면 공간이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전자 최대 2개까지 찰 수 있고 모든 전자 껍질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2면 그러면 S 오비탈도 있고 P 오비탈도 있고 그래서 S 오비탈이 방위양자수가 0,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방위양자수가 1 그렇게 우리 표현하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전자 2개, 그 다음에 얘 전자 6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전자 2개, 여기에 전자 6개, 여기에 전자 10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연습을 해놓으세요. 알았지? 그거 파악하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는 0.1초 걸려야 됩니다. 이거 파악하는데. 알았지? 그래서 자기 걸로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그렇다고. 그럼 일단 이건 치울게.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방위양자수.
방위양자수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양자수가 뭐냐면 자기 양자수입니다. 여기라 동그라미 3번 자기 양자수. 그래서 우리 자기 양자수를 어떻게 우리가 표시하냐면 ML로 표시합니다. ML. 그러면 딱 보니까 이거 L은 이건데? 그러면 이 값을 알면 이 값도 알 수 있다. 여기 다시 주양자수는 M, 방위양자수는 L인데 얘 계산할 때 M-1. 그럼 얘 알면 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방위양자수를 L로 표현하는데 자기 양자수를 ML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L, 야 알면 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자기 양자수가 뭐야? 이거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자기 양자수는요, 오비탈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자수가 뭐야? 그러면 오비탈의 방향. 방위 양자수가 뭐야? 그러면 오비탈의 모양. 이렇게 쭉쭉쭉 빼줘야 돼요. 그래서 약을 갖다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ML은 마이너스 L부터 0 플러스 L까지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연습 한번 해보자. 방위 양자수. 선생님이 L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위 양자수가 아까 저기 보니까 0 있고 0, 1 있고 그 다음에 0, 1, 2 있다고 했지만 그러면 너희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 알아둬야 돼요. 방위 양자수가 뭐라 그랬지? 오비탈의 모양. 그럼 0이면 누구? S 오비탈. 얘 0이니까 S 오비탈. 1이니까 P 오비탈. 0이니까 S 오비탈. 1P, 요거 T.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얘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주양자수를 쓴다 그랬지. 이렇게 맞지? 여기까지가 방위 양자수를 공부한 건데,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양자수잖아, 맞지? 자기 양자수. 그럼 자기 양자수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L부터 0 플러스 L까지 우리가 표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봐라. 얘가 지금 L 값이 0이야. 그럼 0이면 얘는 무조건 0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 0이야. 그럼 얘 0이야. 근데 얘 1이지. 그럼 1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1을 어떻게 표현하겠니? 요 방법대로 본다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표현해요. L 값이 1이잖아. 그럼 여기 1을 넣어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자기 양자수로. 그럼 얘 0이니까 0. 그 다음 얘는 지금 1이니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얘는 2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요 말이다. 해봐. 여기 자기 양자수가 뭐를 의미한다고? 방향. 그러면 얘 S 오비탈이지. S 오비탈은 아까 9형이라고 그랬어. 방향성이 있다 없다? 없다. 0이에요. 그 다음에 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0이에요. 근데 얘가 P 오비탈이지. 우리 아까 P 오비탈은 방향성이 몇 개 있다고 그랬지? 세 가지 방향성. 그러면 우리가 아까 PX, PY, PZ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숫자로 매기는 게 저거예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성 X, Y, Z축에 해당하는 세 가지 방향성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세 가지 방향성. 그래서 얘도 보면 PX, PY, PZ겠지 맞지? 알았지? 이건 5가지 방향성이라고 우리가 아까 D 오비탈은 방이 몇 개 있다고 그랬지? D 오비탈은 방이 5개 있다고 그랬지. 5개. 그래서 그 5개의 방에 대한 숫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D 오비탈의 방향성은 뭐 DXY, DYZ, DXZ,
dx 제곱 마이너스 yz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p 오비탈까지만 얘들이 px, py, pz를 의미하는구나. 그런 식으로만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양변 뜻입니다. 알았지?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스핀 양자수. 스핀 양자수. 그래서 우리가 스핀 양자수를 갖다 우리는 MS로 표현합니다. MS. 그래서 스핀 양자수가 뭐야? 그러면 스핀 양자수는